2024년 12월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 5명 중 1명은 이미 은퇴를 했거나 은퇴를 앞둔 나이라는 뜻입니다. 이 시기 소득은 줄고 지출은 늘어날 텐데요. 특히 갑작스러운 병원비 앞에서는 실손보험 하나가 버팀목이 되기도 하지만 문제는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실손보험이 앞으로 더 큰 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1세대와 2세대의 높은 보험료, 거기에 다가올 새로운 제도 변화까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몇 년 뒤 내 통장에서 빠져나갈 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의 순간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미리 알고 준비하는 사람만이 후회 없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진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 공정하고 정확하게 보험 내용을 전달해드리는 8년차 보험 전문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친구, 공정한 보험의 대표 한혜정입니다. 최근 금융당국에서 새로운 실손보험 개혁안을 공식적으로 내놓았는데요. 이번 제도 변화는 단순히 상품이 하나 더 출시되는 차원이 아니라 지금까지 실손보험을 보유해온 많은 분들의 방향을 바꿔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25년 말 이른바 5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간으로 본다면 이제 정말 몇 달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미 오래전부터 실손보험료 인상으로 부담을 크게 느끼고 계셨던 1세대, 2세대 가입자 분들께는 이번 변화가 특히 민감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높은 보험료를 감수하면서 유지해 오셨지만 과연 앞으로의 선택이 현명한 선택인지 다시 판단해야 하는 시점이 된 거죠. 오늘은 새롭게 발표된 개혁안의 핵심을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지금까지 판매된 1세대부터 4세대까지 각 세대 실손의 특징과 차이를 다시 정리해보면서 현재 보유 중인 보험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아직 결정의 기로에 서 계신 1세대와 2세대 가입자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셔야 유리할지 실제 사례를 곁들여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실손보험이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의료비 보장 상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의료비를 실제 사용한 만큼 보상해주고 일부 본인 부담금만 제하는 구조라서 개인의 사적 안정망 역할을 해왔습니다. 다만 문제는 낮은 자기 부담금 구조가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불러왔고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을 주며 실손보험료가 매년 빠르게 증가하는 결과를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가입자분들이 점점 더 비싸지는 보험료를 감당하느라 힘들어지셨고 결국 구조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던 건데요. 실제 통계를 보면 2017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비급여 실손보험금 지급 규모는 약 4.8조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6년 사이에 70% 가까이 치솟으며 2023년에는 8.2조 원 수준까지 증가했죠. 이처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험금 청구가 계속 불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보험료 인상 압력이 커지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증가세가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부담은 더욱 커져왔죠. 거기다 보험사의 손해율이 계속해서 높아지다 보니 일부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 심사를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억울하게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기존의 1세대, 2세대 실손을 유지하며 보장 하나만큼은 든든하다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실제 청구 과정에서 불이익을 경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소비자원에서도 관련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보험금이 미지급된 사유를 살펴보면 과잉 진료로 판단해 지급이 거절된 사례가 약 30.6%, 약관 해석을 둘러싼 다툼이 34.4%, 그리고 고지 의무 위반이 14.1%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입자분들이 조금이라도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독립손해사정사 선임권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보험금을 청구한 뒤 보험사로부터 현장조사 안내를 받으셨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 시점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독립손해사정사 선임권 제도입니다. 청구 사실을 안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손해사정사를 선임해 보험사에 통보할 수 있으며 선임 비용은 전액 보험사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우리 가입자분들께서는 추가 비용 걱정 없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만약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예상보다 적게 지급된다면 어떨까요? 혹은 지급 거절이나 해지 통보를 받게 된다면 그 억울함은 상당하겠지만 보상 체계와 약관 해석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대응 자체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죠. 그러나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한다면 보상체계가 밝은 전문가가 보험사와 직접 소통하며 협의를 해주기 때문에 소비자의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내 권리를 위해 이러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계신다면 분명 든든하지 않으실까요? 그럼 본격적으로 실손보험 개혁안의 주요 변경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초인 2025년 1월 9일 정책토론에서는 1세대와 2세대 가입자에게 법 개정을 통한 약관 변경을 강제로 적용한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이 발표는 많은 가입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다행히 최종 발표 단계에서는 해당 내용이 삭제되면서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앞으로의 변화는 가입자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가장 주목받는 5세대 실손보험은 어떤 부분이 달라졌을까요? 우선 급여 항목은 입원과 통원으로 구분됩니다. 급여 입원의 경우 기존 4세대와 동일하게 자기부담금이 20% 일괄 적용되지만 문제는 통원인데요. 기존 4세대의 자기부담금 구조에서 한 단계 더 강화되어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추가해 연동되는 방식입니다.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이 50%라면 그만큼의 자기 부담금이 새롭게 책정되는 구조인 거죠. 따라서 이전보다 다소 불리해진 부분으로 확인됩니다. 반면 긍정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그동안 제외되었던 임신, 출산 관련 급여 의료비가 새롭게 보장 항목에 포함된 것입니다.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변화는 의미 있는 개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음으로 비급여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비급여 항목은 크게 중증 비급여와 비중증 비급여로 나뉩니다. 중증 비급여의 경우 현행 구조를 유지하되 종합병원 및 상급 종합병원 입원 시 연간 자기부담금 500만 원 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는데요. 그동안 4세대 실손은 비급여 부분에 상한이 없어서 큰 진료비가 발생하면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개혁으로 최소한의 안정장치가 생긴 셈입니다. 예를 들어 2천만 원의 비급여 치료비가 발생했을 경우 이제는 500만 원까지만 부담하면 되고 나머지는 전부 보상받을 수 있게 된 거죠. 다음은 이번 개혁안의 핵심인 비중증 비급여입니다. 비중증 비급여는 의료체계 왜곡과 보험료 상승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만큼 보장 범위가 축소되고 자기부담금이 대폭 상향되었어요. 구체적으로 보면 연간 총 보상 한도는 1,000만 원, 통원은 일당 20만 원, 입원은 회당 3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입원 시 자기부담률은 기존보다 높아져 50%를 부담해야 하며 외래 진료는 50%와 5만 원 중 더 큰 금액을 공제하고 비중증 비급여 항목은 연간 상한제가 따로 설정되지 않아 여전히 환자 부담이 클 수 있으며 미용과 성형, 미등재 신의료기술 등 일부 항목은 아예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의문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런 조건에서 실손보험을 그대로 유지해야 할까요? 아니면 전환이 더 유리할까요? 그렇다면 실손보험 전환을 고려해야 할 분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답을 찾아보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분들은 바로 1세대와 초기 2세대 가입자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계약은 약관에 재가입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번 개혁과 맞물려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는데요. 실제 그 규모가 약 1,600만 건에 달한다고 하니 영향이 결코 작지 않다고 볼 수 있죠. 반대로 2013년 4월부터 가입한 2세대 후기부터 3세대, 4세대 가입자분들은 이미 재가입 과정이 제도적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2026년 7월부터 2036년 6월까지 약 10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새로운 세대 실손으로 전환되도록 정해져 있는 것이죠. 또한 금융당국은 초기 가입자분들이 원한다면 계약을 다시 매입하고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종료할 수 있는 재매입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기 위해 숙려 기간 부여, 철회권과 취소권 보장 같은 내용도 함께 논의되고 있는데요. 특히 재매입을 선택한 가입자는 희망할 경우 추가 심사 없이 새로운 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상황에서 유지와 전환, 재매입 중 어느 길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이로울까요? 결국 선택지는 다양해졌지만 중요한 것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현명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실손보험의 세부 조건과 특징을 먼저 정확히 이해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이 시작될 거니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앞으로 내용은 실손 의료보험이 세대별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실손보험은 한 번 가입하면 오랫동안 유지하기 때문에 세대별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 내 보험이 괜찮은지 아니면 바꿔야 하는지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을 거예요. 2009년 7월 이전에 판매된 상품은 바로 1세대 실손보험입니다. 이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은 본인 부담금이 전혀 없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100% 실비보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죠. 상해로 인한 입원이나 외래 치료를 선택할 수 있었고, 상해로 발생한 치과 치료나 한방 치료도 본인 부담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 사고나 산재 사고 치료비의 절반까지도 보상해주는 점도 장점이었어요. 다만 보장 기간은 180일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좋은 조건이었지만 의료비 부담 구조를 조정하려는 제도로 인해 곧 변화가 찾아왔죠. 2009년 8월부터는 표준화가 시작되면서 2세대 실손보험이 등장했습니다. 이때부터는 입원 시 10%의 본인 부담금이 생겼지만 대신 연간 200만 원 상환제가 도입되어 과도한 부담은 막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한 해 동안 내가 부담한 의료비가 2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이후부터는 보험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이 제도는 병원비에 대한 불안을 어느 정도 줄여주는 역할을 했죠. 2013년 4월 이후에는 후기 2세대 실손보험으로 구분되었는데요. 여기서부터는 15년 재가입 조건이 생겼습니다. 즉 15년이 지나면 그 시점에 판매 중인 최신 세대의 실손보험으로 재가입하게 되는 구조예요. 이런 제도는 시간이 흐르면서 의료 환경이 바뀌는 점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는 이른바 착한 실비 보험, 즉 3세대 실손보험이 판매되었습니다. 급여 부분은 10%, 비급여는 20%의 자기부담금이 생겼지만 비급여 항목을 세분화해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증식치료, MRI, MRA, 그리고 비급여 주사료를 묶어서 비급여 3대 항목으로 관리했죠. 이 부분은 1회당 2만 원 또는 30% 등 큰 금액이 공제된 후 보상됩니다. 이렇게 바뀐 이유는 한마디로 과잉진료 방지였습니다. 병원마다 진료비 차이가 너무 커졌기 때문이죠. 2021년 7월부터는 4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되었습니다. 급여 항목은 20%, 비급여는 30%의 본인 부담금이 생겼고 비급여 3대 항목의 공제 기준도 3만 원 또는 30% 중 큰 금액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또 재가입 주기가 15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어 제도 변화가 반영되는 속도가 빨라졌어요. 4세대 실손의 핵심은 보험료 차등제인데요. 병원 방문이 잦고 비급여 청구액이 많은 고객은 보험료가 올라가고 의료 이용이 적은 고객은 보험료가 반대로 낮아집니다. 합리적 제도처럼 보이지만 병원 치료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4세대 실손보험에는 비급여 본인 부담금 상한선이 없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비급여 암 치료비가 3천만 원 발생했다면 본인 부담금 30%인 900만 원을 스스로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3세대 실손처럼 상한선이 200만 원으로 적용된다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담이 훨씬 줄겠죠. 같은 치료를 받아도 세대에 따라 이렇게 체감 차이가 큽니다.
그럼 이제 실제 보험료 수준을 한번 살펴볼까요? 남녀 각각 0세부터 60세까지 10개의 보험사를 기준으로 비교했습니다. 기준은 4세대 실손, 1년 갱신, 5년 재가입 조건입니다. 이 상품은 표준화되어 있어서 현재 가입 가능한 모든 회사의 보장 조건은 동일합니다. 남성부터 살펴보면 0세는 월 보험료가 약 10,000원 중반에서 20,000원 중반 수준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10세는 4,000원 초반에서 6,000원 초반, 20세는 5,000원 중반에서 7,000원 후반입니다. 30세는 7,000원 중반에서 10,000원 초반, 40세는 9,000원 후반에서 10,000원 중반, 50세는 10,000원 중반부터 20,000원 초반, 60세는 20,000원 중반에서 30,000원 중반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도 한번 볼까요? 여성은 0세 기준 10,000원 중반에서 20,000원 후반, 10세는 3,000원 중반에서 5,000원 후반, 20세는 5,000원 초반에서 7,000원 중반, 30세는 8,000원 후반에서 10,000원 초반, 40세는 10,000원 초반에서 10,000원 후반, 50세는 10,000원 후반에서 30,000원 초반, 60세는 20,000원 중반에서 30,000원 후반대 보험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잠시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연령대에서 어느 정도의 보험료로 실손보험을 준비할 수 있는지, 그리고 비교 대상 회사 중 어디가 상대적으로 저렴한지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이죠. 동시에 현재 내가 납입하고 있는 1세대나 2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와 비교해서 차액이 얼마나 되는지도 체크하면 이해가 훨씬 쉬워지겠죠. 예를 들어 2009년 당시 1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했던 65세 여성 고객의 경우 지금 매월 25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분이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하면 월 보험료가 약 5만 원으로 줄어들겠죠. 그렇게 되면 매월 20만 원이 절감되고 연간으로 계산해 보면 약 240만 원이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금액만 놓고 보면 결코 작은 차이가 아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병원 이력 빈도입니다. 건강이 좋아서 병원 갈 일이 거의 없었던 분이라면 매년 240만 원은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비용이라고 느낄 수 있지만, 반대로 내가 병원 치료를 꾸준히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더 높은 보험료를 내더라도 기존의 실손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나을 수 있습니다. 결국 본인의 건강 상태와 재정 상황을 대입해 보아야 어떤 선택이 나에게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꼭 생각해야 할 부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1, 2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계속 올라간다는 사실인데요. 현재 연간 240만 원 정도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인상률에 따라 그 차액은 훨씬 커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유지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미래에는 인상된 보험료 부담 때문에 유지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유지와 전환 사이에서 고민이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후회를 덜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차근차근 준비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손보험은 단순히 보험료만 비교해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내 보장 구조와 건강 상태, 그리고 앞으로의 의료 이용 패턴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니까요.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실손보험의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셔야 합니다. 어떤 세대의 상품인지, 보장 범위나 재가입 주기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본인 부담금 비율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해 보셔야 해요. 이런 기본적인 정보를 알아야 이후에 전환을 하더라도 불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내 보험 약관을 자세히 본 적이 있으신가요? 생각보다 대부분의 분들이 구체적인 보장 내용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전환 이후에 추가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손보험을 전환하면 보험료 부담은 줄겠지만 그만큼 본인 부담금은 커지게 됩니다. 즉 예전보다 보장받는 부분이 좁아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과거에는 병원비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일부만 환급되는 구조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빈틈을 채워주기 위해선 3대 진단비나 수술비 보험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지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특히 고가의 비급여 수술비를 보완하기 위한 수술비 상품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1, 2세대 실손을 지금까지 유지해 오신 이유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 대부분은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실손보험금 심사가 점점 강화되면서 예전처럼 모든 비급여 치료비를 받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2022년 5월 11일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도수치료, 영양제 투여, 백내장 수술, 고가의 비급여 수술 등에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보험사들이 과잉 진료 여부나 치료의 적정성을 세밀하게 검토하는 탓에 정당하게 치료를 받았어도 보험금이 부지급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결국 매달 높은 보험료를 내고도 기대만큼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굳이 높은 보험료를 유지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런 부분은 한 번쯤 냉정하게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올해 말 새롭게 5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되면서 1세대와 초기 2세대 보험을 대상으로 계약 재매입 제도가 시행된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해요. 쉽게 말하면 보험사가 일정 금액을 제시하고 가입자가 원하면 기존 계약을 해지해주는 구조입니다. 재매입 금액이 얼마나 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그 조건을 확인한 후 손익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겠죠. 물론 올해 안에 실손보험을 전환한다면 4세대 실손으로 이동하게 되고 내년에 5세대가 출시되면 4세대로 전환할 기회는 더 이상 없습니다. 하지만 4세대로 전환하더라도 5년 주기로 재가입해야 하므로 5년 뒤에는 그 당시 판매되는 새로운 세대 상품으로 다시 바뀌게 됩니다. 이런 구조를 감안하면 섣불리 결정하기보다는 내 건강 상태와 향후 의료비 지출 가능성을 함께 고민해 보셔야 하는 거예요. 재매입 제한을 받아서 실손을 해지할 건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할 건지 혹은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해 5년 보장 주기를 선택할 건지는 모두 각자의 상황에 맞춰 판단해야 합니다. 현재 치료 중이거나 만성 질환 등 건강관리가 필요한 분들이라면 보험료가 부담되더라도 기존 1, 2세대 실손을 유지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직 실손보험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5세대 실손보험이 나오기 전에 4세대 실손에 가입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5년 동안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자면 지금 가지고 있는 실비보험을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4세대나 5세대 상품으로 전환할지 신중하게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험료 차액을 활용해 갱신형 실비의 한계를 보완해줄 비갱신형 3대 진단비나 수술비 보험을 준비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공정한 보험에서는 불필요한 보험에 대한 부담은 줄이고 최소한의 보험으로 최대의 든든함을 느끼실 수 있도록 30여 개 이상의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러 회사들을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통해 분석해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춘 합리적인 비교 설계를 해드리고 있고 고객님들께 최상의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현재 고객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보험에 대한 조언 및 전반적인 관리까지 무료로 해드리고 있으니 보험에 대한 점검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께도 도움이 될 것 같으니 많은 댓글도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 한 번씩 또 잊지 마시고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관심이 앞으로 더 좋은 컨텐츠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